정말 너무 이 분업화를 시켜 놓으니까 자기도 분업이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닥터 벤데타입니다. 한국에서는 기형적인 수술실들이 의사들 사이에서 돈벌이 수단이 되어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령 수술, 동시 수술, 분업 수술, 무단 장기 적출 수술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범죄 수술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소위 쇼닥터나 스타의사들이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유령수술 공장들을 앞다퉈서 짓기 시작했고, 거기에 고용되는 조직원들은 마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마약, 폭력, 살인과 같은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유령수술 공장은 누구도 덜추기 싫어하는 썩은 거적대기가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거적대기 속에는 이미 수백 구의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의 시체가 쌓여있고 앞으로도 쌓여갈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들은 몇 명을 죽였을까요?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범죄 수술실에 대해 국제기구의 개입을 촉구합니다. 자, 지금부터 동시 수술 공장, 동시 분업 수술 공장에서 수술받다 사망하게 된 권대희군의 수술실 동영상을 분석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희군은 여기가 동시 수술 공장인 줄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지금 난무하고 있는 광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삐끼들이 퍼뜨리고 있는 각종 가짜 수술 후기나 가짜 수술 사진, 그 다음에 연예인하고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들이나 각종 가짜 광고들, 거기에 속아서 사실 여기에 가게 된 겁니다. 여기가 정상적인 병원인 줄 알고 당연히 갔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동시 수술을 당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이제 결국 사망해서 살아나오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 대희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희군은 자신이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한 40일간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 동영상을 결국 어머니한테 남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만적인 수술실 범죄의 실상을 알리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전 장면까지는 대희군이 받았던 수술, 즉 하악골을 전체적으로 그가 톱으로 절단시켜주는 속칭 그 시체말로 돌려깎기 수술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악골에 붙어있던 모든 점막 절개, 근육, 골막, 그리고 인대나 여러 가지 연부 조직들을 완전히 하악골에서 분리해내는 그 과정까지를 이제 봤고요. 그 본격적인 출혈이 된 건 아니었죠, 사실. 근데 지금 이번부터가 이제 대희군이 사망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의료인들도 그냥 그 대희군을 그냥 사망을 방치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분업 수술이라고 하는 이게 기상천외하다고 해야 되나? 대단히 엽기적인 그것이 이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병원에서 이게 사실상 일상적으로 벌어져 왔던 범죄구나 하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톱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에 있는 보조 의료인은 대기군의 머리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단단하게. 그래야만 이 진동톱이기 때문에 진동톱이 잘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씩 힘을 주고 오른쪽 손목을 보시면 스냅을 주죠. 이거는 제가 추측한 데는요. 앞턱선에 가이드라인을 긋는 겁니다. 한 번에 풀 뎁스, 그러니까 전청을 한꺼번에 뼈를, 그 앞턱선은 특히나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자르려고 하다 보면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뼈가 쪼개진다든지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워낙 튼튼한 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꺼놓고 하면, 꺼놓고 거기를 풀뎁스로 자르게 되면 실수가 적게 되겠죠. 이거는 임상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 의사들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저렇게 스냅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발로는 계속 전기 톱을 가동시키는 발판을 밟으면서 이렇게 요 피가 이쪽에 나오죠. 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로 봐서 이미 예, 여기 지금 출혈이 되네요.
지금 여기 앞턱선을 자르는 순간부터, 앞턱선에 전기톱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혈이 시작된다고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피가 툭 튀었죠, 이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작업들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은요, 한두 가지 요소가 관련되는 게 아니고, 여러 수백, 수천 가지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그게 질서를 유지를 할 때 그 생명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 사설에서, 그러니까 유기적인 질서의 사설을 끊어버리면 사실 장애가 된다든지, 뭐 결국 사망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수술에 임하는 수술을 하는 이제 집도의사,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성낙을 받고 환자 몸을 다 진찰하고 해서 자기 책임하에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요, 환자 몸에 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솔직히 좀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멀쩡한 사람을 내가 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사람의 생명이 약간 위태로운 지경까지 한 10 내지 20% 정도는 수술 과정 자체가 그래요. 10 내지 20% 정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다. 그게 이제 40, 50, 60, 70이 돼버리면 사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한 40, 50% 이상의 위험 상황이 돼버리면요, 저 생명은 되돌리기 좀 어렵지 않겠나.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들은 항상 한평생 어떻게 보면 수술하는 동안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당연히 직업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겠죠.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장기를 적출한다든지 하는 순간에서도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쪽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수술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기적인 질서를 안 흐트리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그 마취관입니다. 이쪽으로는 산소하고, 이쪽 산소하고 그 다음에 흡입성 마취제들이 이쪽을 통해서 대의 입을 통해서 기도로 들어가게 이제 그 계속 공급이 되죠. 이쪽에 마취기구들이 그쪽으로 그 가스들을, 마취 가스하고 산소, 질소 가스를 같이 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윤곽수술이나 양악수술, 안면골 절단수술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걸리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톱이 들어갈 위치하고 항상 반대쪽으로 그걸 당겨놓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 특별을 자르기 위해서 산소 공급 튜브를 왼쪽으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쭉 이렇게 붙여놓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 특별을 자르겠다라는 의미죠. 뼈를 자르기 시작하면은요, 출혈이 일단은 어느 정도 됩니다. 출혈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거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수술포가 젖어내 놓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기 갑작스럽게 푹 터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이게 전기톱이 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뼈에 있는 뼈에서 출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뼈 뒤쪽 면에 붙어 있던 연부 조직 사이에 숨어 있던 어떤 작은 동맥이나 그 정맥들이 좀 약간 굵은 정맥들이 많습니다. 여기 그런 것들이 막 터지면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좀 걷잡을 수 없이 출혈이 갑자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집도의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건 반드시 지혈을 확실히 시켜야 된다는 거. 만일에 지혈이 안 되는 상황이면 수술 중단하고 그 생명 살리는 어떤 그런 걸 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팔꿈치 밑으로 지금 피가 빠른 속도로 배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면은 여기 발판을 밟고 온몸으로 지금 몸에 힘을 주면서 스냅을 주죠. 이게 진동 전기톱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라인으로 됩니다. 이게 스냅을 자꾸 주면서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 보조하는 사람은 대의 머리를 꽉 눌러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마취과 의사 들어오죠. 마취과 의사도 좀 참 대의 수술에 좀 더 집중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사실 현실적으로 수술대를 3개를 한꺼번에 열어놓고 마취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고, 중요한 거는 마취과 의사는 사실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그걸 다 통제해 줄 집도의사가 그 자리에 있는, 그럼 그쪽 수술실에도 만일에 그 통제하는 집도의사, 개별 집도의사들이 다 있는 상태라면 전혀 이상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엽기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동시 수술,
정말 지구상의 동시수술을 아무런 형사처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태연스럽게 하고 있는 원시 어디 무슨 중세시대나 원시시대 때 어디 사이코들 지금 딱죠. 저 사실은요 이게 개피나 동물피가 아니고 그 동물 실험 중인 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는요 사실은 대인 몸에서 빠져나온 피예요. 피라는 거는 뭐 일반 상식 뭐 일반인들도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피가 내려오는 거를 저게 아무 무의미한 동물피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수술 받는 사람의 정말 고귀한 피다.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의 피다고 하면 피 양을 계속 주시하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합니다. 13번이나 닦아내더라. 이야, 피가 이렇게 쏟아집니다. 실제로 이 정도 쏟아지면은요, 이미 지금 한 700~800cc 정도로 제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요거 뭐 350, 요 밑에, 야, 350, 400. 합치면 한 700~800 되죠. 근데 일단 잘라야, 이거는, 정말 너무, 이 분업화를 시켜놓으니까 자기도 분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자기는 이것만 자르면 된다. 이렇게 분업을 해버린 거죠. 나는 그 일까지만 하면 된다. 이 사람은 닦는 일. 와, 지금 거의 1리터 정도 된다, 자, 닦았습니다. 저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흘린 양하고요, 그 닦아낸 양만으로 1리터 정도 된다고 봅니다. 되고요, 1리터 정도가 되면은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이군의 몸에 5 내지 5.5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이군 몸무게를 고려해서 보면. 그러면 1리터면 1 내지 한 1.2리터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20% 넘어서지 않습니까? 20% 정도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수술 초반에 20분, 25분쯤 지난 상황에서 야, 저렇게 쏟아버리면 다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그걸 다 통제해야 될, 그 분업 통제해야 되는 사람조차도 나는 근육 박리하고 자르기만 하면 된다.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국의 유령 공장 있지 않습니까? 유령 수술 공장들은요, 이 사람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와요. 그 집도의사 자체가 아예 안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요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요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자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잔혹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200~300명 죽었겠어요? 겨우? 저거 보십시오. 저것만 400cc 정도 된다고 봐도 됩니다. 와, 대의 얼굴 우리가 한번 봐줘야 됩니다. 대의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야만적인 반인권 범죄를 알리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중환자실에 40일을 투병 생활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대의의 어머니께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동영상을 확보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악한, 이 완전 사이코들이지 않습니까? 사이코들한테 막 아부도 해가면서, 정말 막 구슬러 가면서, 이래가지고 CCTV 그거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구한 겁니다. 이 CCTV는요,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대의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수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야만적인 사악하고 반인권 범죄,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유령수술공, 이거보다 더한 유령수술 공장에는 동영상 안 나옵니다. 절대로 주지도 않을 뿐더러 바로 당일날 사망 처리, 보험 처리, 합의 처리 다 끝내버리고 입건 자체도 안 되고 조사도 안 하고 부검도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지금 그 수백 명 일단 스타 의사 찾아서 서울 올라왔는데 죽었다 하면 거의 100% 그냥 맞습니다. 유령수술 100%. 왜 그러냐면 스타 의사들 한 건도 안 했어요. 10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 받다가 실명했다. 지금 그런 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유령 수술입니다. 왜 그러냐면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제를 왜 쓰느냐. 흔히 수면 마취제로 알고 있죠. 그거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같은 거. 그거 사실 전신 마취제거든요. 그 전신 마취제 의식을 잃게 하는 약이죠. 그거 왜 쓰겠어요? 계속 수술하는 내내 썼다. 100% 유령 수술이죠. 근데 그 유령 수술 하다 보면 주사 바늘 갖고 막 찌릅니다. 찌르는데 그 쌍꺼풀 하는 피부 부분만
그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세상에 눈동자에 바로 찔러서 마취 주사를 놓다가 다 실명해버렸죠. 굉장히 제가 알기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합의 받고 합의금 몇 천만 원 받고 그거를 가지고 보험 처리를 했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아마 다 유령 수술 당하다가 그 지경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안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살겠습니까? 쌍꺼풀 하다가 실명하는 나라. 야, 정말. 자, 이게 계속 스텝을 주면서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유령의사 20명 정도 고용해서 한 1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연예인 끼고 광고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삐끼 한 100명 정도 풀고 하면은요, 대충 한 1년 운영하면 500억 정도 버는 걸로 우리끼리는 다 알려져 있죠. 지금 그 건물 가보시면 한 청당 한 명씩 죽었다? 한 명, 두 명 정도. 뭐, 불구된 사람은 뭐, 한 청당 두세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야, 내가 약속할게. 그래. 더 이상 못 죽이게 할게. 널 살아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만, 그래. 자, 전기톱으로 자릅니다. 지금 오른쪽, 왼쪽 자르는 거죠. 자, 지금 뭐 반복되는 동작들은요, 제가 다 그냥 삭제라기보다는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었고, 지금 대충 수술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1시간 걸렸는데, 이때까지를 종합하자면 피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 6번인가 7번 닦았어요. 대충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피, 그러니까 지금까지 뼈만 자른 겁니다. 뼈만 자른 게 완성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다듬고 있고 면을 약간 다듬죠. 잘린 면을 또 다듬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그런 장면이죠. 지금 다듬고 있고 대충 지금까지 나온 출혈량만 한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 정도로 보면은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수술이 거의 막바지점에 이르렀다. 이제 그 자르는 게 거의 다 끝났다라고 말을 듣고 누구 한 명 뛰어 들어갔죠. 6개월 된 의사라고 그럽니다.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저분은 이제 아마 정봉이 생활을 바로 시작을 안 하고 지금 이런 범죄 소굴에 아마 취직해서 지금 배우는데 아마 범죄를 이제 이렇게 의사 면허를 받고 제일 먼저 범죄를 배우는 그 의사들이 있죠.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고 그게 지금 13년 유령수술이나 이런 동시수술들이 막 본격적으로 막 퍼지기 시작한 게 대충 2006년 중후반기 이후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2, 3천 명 정도가 퍼졌죠. 그 사람들은 유령수술, 동시수술, 뭐 각종 분업수술, 심지어는 무단장기적 줄이라고 합니다. 충수돌기염 수술하다가 예를 들어서 하다가 신장 적출을 해버린다든지 혹은 담낭이나 이런 거 떼내가지고 보험으로 받아낸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외과 의사들, 일부 완전 짐승 같은 외과 의사들이 있어요. 그 환자 몰래 그냥 다 떼내고 다 보험으로 받고 그러는 지금까지도 이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막장 드라마죠. 내가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완전 사이코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이 짓을 하면서 애들을 죽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한 열흘 있다가 또 법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피고로서 가는 사건이에요. 지금 뭐 하느냐면은 이 집도의사가 이제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옆방에 누워있는 환자 지금 자르러 갑니다. 그럼 보시면 알아요. 가기 전에 이 대휘를 애가 제가 보기로는 2000cc 빠져나갔다 이러면 대충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주의를 안 하고 그 대입 방치하면은요, 이건 한 30-40%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점점 죽을 가능성을 점점 높이죠. 저 사람 뛰어나갔죠. 옆방에 요 집도의사가 자르기 준비하러 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대단히 이거 무슨 이걸 선어퍼 코미디 뭐 이렇게 봐야 될지 보면은 마취과 의사 들어와서 빙둥거리고 있고 저 사람이 사실은요 분업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로 피하고 이런 거 다 봐야 되겠죠. 피 떨어진 거 출혈량이나 이런 거 봐야 되고 수술 지하도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사람이 다 죽고 나서 혈압이 갑자기 100이 되었다가 0이 딱 되고 나서 0이 됐네. 왜 이랬지? 죽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 그게 의사들 아닙니까? 집도의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집도의사가 뼈만 자르는 일을 집도의사입니까? 대의가 뼈만 잘라달라고 들어갔어요? 살려달라고 살리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해. 그 전제는 다 무너뜨리고 지금 분업을 막 해야 되는 거 있죠. 제조업은 분업이 가능하지만 수술은 분업 절대로 안 됩니다. 협업 체제로 가야 돼요. 협업은 가능한, 협업을 할 수밖에 없죠. 집도에서 혼자서 자르면서 어떻게 이런 거 섹션하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수술 도구 챙기고 앉아있어요. 제가 이 사람 뭐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병원장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분업 자기가 맡은 일. 정작 애는 죽어가는데, 온 체중을 눌러서 당깁니다. 이게 지금 안에서는요, 그 액티브한 블리딩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꺼지지 않는 분화구 같은 게 지금 보면은 35분 동안 누르고 있었죠. 그러고 또 뛰어듭니다. 여러분, 빨리 국제보건기구부터 시작해서 사법재판소에 이거 알려야 됩니다.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저지르는 그냥 야만적인 그냥 생체 실험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731 부대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수술실과 똑같은, 법적으로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왜 들어왔느냐 하면은요, 피가 계속 밖으로 나오니까, 밖으로 막 터져 나오니까, 이제 요 흡입관이죠. 그 피를 한쪽으로만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으는 이거 그 빨대 같은 거 있습니다. 그 실리콘 빨대 같은 거를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넣고 턱으로 넣고 지금 고정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가 요 밖으로 안 빠져나오고요. 요거만, 야 진짜 또 나간다. 정말.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저기 갔으니까 그쪽에 있던 사람이 요리 들어오겠죠. 대 얼굴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대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인가를 우리가 한번 제가 이거 조사 한번 해보자. 한 150명 되더라고요. 근데 기사화 되는 게요. 10%가 안 돼요. 10 내지 20%. 좀 많이 보면 20%가 그 중에 상당수가 유령수술, 분업수술 이런 데 당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채널 보시는 분 중에요, 한 2005년도에 좀 빨리 시작한 놈이 있어요. 그 놈들은 2004년도, 2005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 무슨 치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다가, 내 친구가 죽었다. 거의 99% 100%입니다. 그 유령수술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스타에서 유명한 병원 찾아갔는데 죽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다. 근데 알려지기로는 교통사고가 난 걸로 되어 있고 부모들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더라. 거의 유령수술 100%입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 쌍꺼풀은 왜 그러냐면은 그게 수면 마취를 안 하거든요. 해서는 안 되거든요. 수술 과정을 보면. 왜 그러냐면 눈을 뜨세요. 코퍼레이션을 해가면서 서로 의사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수면 마취제를 놨는데 수술하고 나서 엉망이 되었다든지 혹은 수술하고 나서 한쪽 눈이 실명했다. 그 100% 유령 수술입니다. 그리고 와서 환자가 뭐라면 큰 소리 쳐버려요. 그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되지 뭘 자꾸 그러냐. 지금은 이 사람이 들어온 거는요. 이 사람 이제 옆에서 장갑 끼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옆에서 작업하다 들어온 건데 뭐냐면 이제 나머지 봉합하려고. 왜 그러냐면은 그 배액관까지 연결을 다 해놨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모든 게 집도의사가 설계해 놓은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은 병원장이 시켜서 한다 이래버리면 이거 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쪽에 피가 많이 차니까 지금 눌러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꼬매고 있죠? 지금 봉합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합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미 봉합이 끝날 때쯤에는요. 대의가 한 60-70% 사망했다. 60-70% 정도는 돌아오지 못할 간. 저쪽이 죽음이고 이쪽이 삶이라 하면 한 60-70% 저쪽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요. 정말 이 사람 이제 그날 동시 수술했던 그 수술 개수로 3개를 다 끝냈다. 여기 와서 지금 한가하게 몇 미리 잘랐는데 수술 잘 된 것 같다. 수술 잘 된 것 같지? 그래, 별탈 없이 너희들 수고 많았어.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출혈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은요, 소변이 안 나옵니다. 소변도 안 나오고, 그 말초로 가는 혈관들이요, 이미 바짝 수축한 상태로, 그냥 돼버리죠? 그래서 이미 대인은 이쯤 되면은요, 사실, 자, 여기 갖고 온 거는 그겁니다. 소화익 제제 중에 혈액 보충제입니다. 혈액 보충제라고 해서 혈액의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초 혈관들이 완전 구축 현상이라고 하죠. 완전 쪼그러드는 현상, 쪼그러들어버려서 제 기능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은요, 그냥 볼륨이 어느 정도, 수도관 안에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유지시켜준다, 이 정도죠.
자, 여러분, 이제 대의가 죽어가는 과정 중에 사실 아주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놓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온통 이 대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치나 뭐 상황들,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의군이 아직 죽진 않았지만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의군은 점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고 모든 사망 사건이 그렇듯이 곧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대의군을 이성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집도의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망적이지요.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집도의사는 몇방 수술대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대의군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